반갑습니다. 다코스TV의 다코스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이야기 주제입니다. 직장인, 당신의 월급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주제인데요. 내가 월급을 어떻게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확실한 방법이 무엇일까? 어벤져스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지키긴 뭘 지켜? 누가 내 월급을 뺏어가기라고 한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주제가 지난번 주제 연장선상인 듯 합니다. 지난번 혹시 강의 기억나시나요? 당신도 경제적 자유로 갈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는 제가 아주 희망적인 얘기를 제목으로는 그렇게 했지만 가혹화리만큼 팩트 폭력급의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자, 나의 월 고정 비용 중에 플러스 고정 비용과 마이너스 고정 비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자. 자, 여기서 좀 더 들어가서 그렇다면 내가 받는 월급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좀 지킨다는 표현이 좀 과한 표현. 왜냐하면 어차피 돈은 쓰는 건 내 자신이거든요. 그러면 내 월급을 내가 나로부터 지키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자, 아무튼 간에 내가 받는 월급 어떻게 잘 모으냐? 현실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자, 먼저 경험한 사람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이렇게 쭉 들으시면서 무슨 말 할지 다 알아. 책에서 무수히 봤어. 하시는 분 있으시죠? 그렇다면 그분은 우선 이론은 확실히 알고 계신 분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입사원 시절에 재테크 열풍이 불던 시절이죠. 예전에 이런 책이 많이 유행했죠. 내 월급으로 1억 모으기, 월 100만 원 적금하기. 제가 예전에 신입사원 때 13년 정도 됐죠. 그런 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유행이던 시절. 지금도 물론 이제 관심사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 책에 보통 정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있죠. 돈을 아끼고 가계부를 쓰고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신용카드를 잘라버려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근데 왜 잘 안 될까요? 그게? 자, 누구나 다 압니다.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처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돈을 아껴서 차곡차곡 모아서 종잣돈을 또 만들어서 이것을 투자를 하고 또 투자해서 돈을 벌고 또 투자를 하고 이게 투자의 기본 공식, 법칙이죠 이게. 하지만 내가 처한 현실이 그렇게 이렇게 놔두게 하면 놔두지 않는 거죠. 나를 위해 하는 것보다는 남들에게 보여주기식. 취직했는데 대학 시절 또는 취업 준비생 시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게 그지처럼 살았는데 이제 좀 구질구질하게 살고 싶지 않아. 좀 즐기자. 좀 떳떳하게. 이렇게 그지처럼 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저도 예전에 그랬죠. 이 비싸서 예전에 학생 때는 또 취업 준비생 때 거들떠 보지도 못했던 신발이며 옷이며 막 샀죠. 그리고 물론 중고차이긴 하지만 차도 사고 또 거하게 친구들랑 술도 사고 참 좋았죠 그때는. 입사하고 초반 몇 년간에 사실 저는 돈을 많이 못 모았습니다.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사는 하루살이가 아는 한 달살이죠. 예, 하루살이 사실인데요.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적금은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도에 부동산 투자에 제가 눈을 뜨고 나서 그때부터 자기계발 또는 부동산, 재테크책 등등 막 닥치는 대로 봤죠. 사서 본 것도 있지만 거의 대다수는 빌려서 봤습니다. 도서관에서. 제가 그때부터 실행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미 이제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건데요. 내 월급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내 자신과 또는 카드사로부터요. 자, 내 월급의 60%만 내가 실제 받는 돈이라고 생각하시고요. 40% 정도 되는 돈은 월급날 바로 적금을 자동이체를 걸어두자입니다. 네. 자,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겠죠. 이 방법은 대부분 아실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내가 내 스스로를 설득시켜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내 스스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내가 받는 월급이 얼마인데 내가 왜 60%만 받는다고 생각해야 돼. 이러시면 좀 곤란하죠. 저는 강조드립니다. 조금은 반강제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강제적으로 내가 쓰고 싶어도 건들지 못하게 바로 자동이체를 걸어두는 거죠. 월급날에. 왜냐하면요. 우리는 신이 아니고 그리고 성자가 아니고 초월자가 아닙니다.
나약한 인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TV에 중독된 것처럼 저는 사실 제 마음속 의지, 제 다짐, 돈을 모으겠다 의지 사실 크게 믿지 않는 거죠. 월급 받았다면 고이 간직했다가 은행 가서 내가 직접 돈을 입금시키고 그 통장을 보면서 내가 행복해하고 이게 뭘까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판타지 속 동화 속 이야기인 거죠.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로 저는 존경하고요. 저처럼 의지가 약하신 분들 보통 직장인분들의 대다수 직장인분들은 40%가 너무 크다. 내 월급 40% 어떻게 적금해 하시면 한 40만 원 정도라도 적금 어떠신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에이 요즘 세상에 적금해서 뭐 하려고 은행이 이제 얼마 된다고 그 돈 모아서 적금하지 또는 주식이나 하지 또는 펀드 하지 맞습니다. 맞고요. 부자가 되려면요 예금 적금만 하면 절대로 안 되죠. 자, 내 월급으로 선저축하고 후 소비를 한다는 것 단순한 부자가 되려는 일이 아니고요. 저축하는 습관, 돈이 모이는 습관을 만들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습관이란 것은 사실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것은요. 이 내가 지금 만들어진 현재까지 내가 형성되어 오는 습관이 바뀌어지기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이미 머리 큰 성인이죠. 누구 말을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정말로 큰 충격이 있거나 아니면 내 깊은 마음속에 큰 울림이 있을 때나 바뀔 법한 이런 얘기고요. 이렇게 놀랬을 경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강조드립니다. 반강제적으로 내 돈을 자동이체시키자. 그 돈은 없는 곳으로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죠. 나머지 60%의 돈으로 한 달 생활을 하시면 어떨까? 목표를 세우시는 거죠. 한 달에 얼마를 반강제적이죠. 얼마를 자동이체시키고 그 금액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금액보다는 이것을 해야 한다는 것, 하자는 것. 1년, 2년이 지나도 큰 돈 안 될 수 있습니다. 부자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평생 지내야 할 부자 습관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합리적으로인 소비, 돈을 모으는 습관, 그리고 함부로 돈을 쓰지 않는 습관에 대해서 돈의 소중함을 알 수 있고요. 경제적 자유로 갈 수 있는 재테크 마인드 원칙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부자라고 해서 여러분들 돈을 그냥 팍팍 쓸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부자이기 때문에 돈을 팍팍 쓸 것이다. 낭비할 것이다. 자수성가하시는 분들 책을 한번 보십시오. 한 권이라도 그런 책들 보신 분들은 제 말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분들은 작은 돈이라고 해서 그냥 팍팍 쓰시는 분 절대 없습니다. 낭비하시는 분도 없고요. 그 습관들이 조금씩 모여서 오늘날에 그분들을 있게 만들었던 것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모으는 습관을 반강제적으로 하자. 그 다음에 웬만해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말자입니다. 이렇게 신용카드를 가위로 착착착 자르자는 얘기죠. 신용카드 쓰는 문제는 제가 앞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충분하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카드사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나요? 신용카드 말고 웬만해서는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현재 신용카드가 없습니다. 제 이름으로 만들어진 신용카드 만들어 본 적 없고요. 그럼 어떻게? 저는 지금 체크카드 한 3개 정도 있고요. 그리고 혹시나 큰 돈이 필요한 소비는 와이프가 신용카드가 있기 때문에 그 와이프 카드로 사용하고요. 와이프도 신용카드가 별로 많이는 없는 편입니다. 신용카드가 없으니까 통장에 있는 돈으로만 써야 되는 거죠. 제 체크카드 아시죠? 통장에 현재 있는 돈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지금 몸에 배어있는 습관화 되어 있다는 거죠. 월급날에 저는 카드사에서 돈을 빼갈래야 빼갈 수 없다는 거죠. 카드를 안 샀기 때문이죠. 신용카드를. 오히려 포인트로 넣어줍니다. 캐시백이라든지 체크카드 같은 거 쓰니까 포인트 같은 거가 쌓이긴 쌓이더라고요. 어떤 책에서는 현금으로만 소비를 하자, 현금으로만 지출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는 절대로 할부하지 마라 이렇게 강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의 생각 차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신용카드가 필요할 때는 정말 그 순간에는 사용을 해도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체크카드로 사용하시는 소비 습관을 들이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강제적인 방법. 신용카드 그냥 집에 놔두는 거죠. 가지고 다니시지 말고요. 금고 안에 이렇게 가두시면 됩니다. 가두시고 비밀번호를
쭉쭉쭉쭉 걸어두시는 거죠. 긁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체크카드가 있는 동안에 써야 되니까. 한 번 더 생각하고 소비를 하게 됩니다. 내 통장에 돈이 만큼만 써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하겠죠. 지출하기 전에. 이거 꼭 정말 필요한 소비인가? 그리고 신용카드 소비를 조금씩 줄여 나가시면서 나중에 목표는 아예 없애는 것, 탈퇴하시거나 해지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권해드린 방법은요. 남자분들은 아마 거의 하지 않은 방법이고요. 호불호가 좀 갈릴 방법이라고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가계부 어플을 사용하자입니다. 또 놀래죠, 이번. 벌써부터 이렇게 생각하시죠. 좀스럽게 무슨 가계부의 남자가 무슨. 자, 돈을 아껴 쓰자는 말보다는 내 돈이 어떻게 얼마가 쓰이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그렇게 의미를 더 두자는 거고요. 체크카드로 무엇을 사고 어플에 자동 입력이 되거나 또는 제가 수동으로 입력하게 되는데요.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어제 이거 썼구나 또는 내가 지난주에 이거 썼네. 이 소비가 과연 올바른 합리적인 소비가 맞느냐는 거죠. 월말에 가까우면 한번 보는 거죠. 내가 이번 달에 얼마를 썼는데 어디에 썼구나. 잠깐이면 됩니다. 확인하는 걸. 이번 달에는 이 부분에 많이 썼구나. 그러면 다음 달에는 이 부분 좀 줄여야 되겠다. 한 번 더 고민하고 결정할 때 생각을 하겠죠.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귀찮지도 않습니다. 몇 초만 입력이 다 되거든요. 자, 내가 내 소비 습관을 가장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와우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직장인 그리고 일반적인 평범한 자영업자분들, 내 월급, 내 이런 매출로 현실적으로 나와 내 카드사로부터 돈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요. 반강제적으로 월급 일부를 자동 이체시켜서 적금을 고정적으로 가입하자고요. 두 번째, 반강제적으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계부 어플을 사용해서 내 소비 습관을 파악하자입니다. 저는 사실 금융 전문가도 아니고 재테크 전문 강사도 아닙니다. 하지만 평범한 1인 기업가이면서 두 아이의 아빠, 그리고 한 사람의 남편,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목표로 하는 부동산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를 하는 유튜버이기도 하죠. 조금 더 빨리 제가 사회적 경험, 또 이런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특히 사회생활을 첫 시작하시는 분들, 사회초년생이라고 하죠. 어떻게 하면 올바른 재테크 마인드를 형성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때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의 시행착오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거죠. 돈을 모으는 습관, 그리고 합리적인 소비 습관, 이게 본바탕에 깔리지 않는다면요. 절대로 올바른 재테크 마인드가 형성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마인드가 형성되지 않는데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 부자가 되는 길,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강조드립니다. 내가 재테크 마인드를 변화, 강의 또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모래성 위에 여러분들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쓰러지고 무너지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집을 짓지 않으려면 시행착오를 최대한 또 줄이자면 또 실패를 최소화하려면 그 본질은 바로 올바른 마인드가 형성돼야 된다는 거죠.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라든지 부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비판은 삼가하시고요.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 나도 경제적 자유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바꾸게 되는 첫 스타트, 바로 재테크 마인드를 올바르게 긍정적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고요. 돈을 귀하고 또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그렇게 다루시는 분들이 분명 부자가 될 확률이 훨씬 더 높다. 그렇게 직장인들 우선 내 월급의 소중함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지켜야 합니다. 누구로부터요? 내가 무분별하게 카드를 쓰기 때문에 그 무분별한 나로부터 나의 월급, 나의 돈을 지키셔야 되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내 자신과 카드사로부터 내 월급을 지킬 수 있는 당신이 진정한 다코스입니다. 네,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혹시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제가 여러분들께 더 큰 도움, 더 큰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뵐 것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내 돈을 지키는 방법, 현실적으로 좀 힘들지만 반강제적으로 돈을 이렇게 이체를 해서 나머지 돈으로만 생활하시고, 또 신용카드를 좀 사용을 자제하시거나 체크카드로만 사용하자, 이렇게 하시면서 나의 소비 습관을 현명하게 가져가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계부 어플을 이용해서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상관없이 나의 소비 습관, 내가 어느 정도에 어디에 돈을 많이 쓰고 어디에 돈을 아끼고 어디에 좀 많이 소비를 하는 것을, 내 소비 습관을 확실히 파악하셔서 다음부터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서 올바른 소비 습관이 형성될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경제적으로 가는 길에 제가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좋은 영상과 도움 드릴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다음에 또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쿠스TV의 다쿠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